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요즘에 특히 12월 들어서 외국인들 자본 이탈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튀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다 개혁 때문이다. 다 탄핵 때문이다. 다 정치적 요건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이탈하고 있었고 이후 이탈이 더 심해졌죠. 문제는 자꾸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하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뜨고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고 개소리고요. 지금 유동자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부동산을 들어가는 경우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 외적으로는 자본의 이동은 보통은 그 위험자산 중에서 환급성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원화를 통해서 환차익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크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만한 그 유동자산이 세 가지인데 코인, 주식, 그리고 채권이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코인, 주식, 채권에서 외국인 자본이 다 빠지고 있다. 그래서 왜 환율이 튀고 왜 1,500원 전망이 나오고 왜 경제 위기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다. 이럴 때 진짜 보통 이제 각자 도생으로 들어가는데 자산을 지키는 것도 돈을 버는 거다. 무리하게 투자네 해가지고 너 당장 부자 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너를 빨아먹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코인 시장부터 보시면 지금 코인이 하루에 1조씩 탈항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보다는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사가지고 달러처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급등한 것은 10월부터 들어왔죠. 물론 말씀드렸지만 계엄 탄핵 이런 정치적 요소가 엄청나게 거래량을 급증시키고 코인 시장을 통해서 한국의 자본 이탈을 더 커지게 만들긴 했지만 그 이전인 10월부터 징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리죠. 10월부터 왜? 미 대선이 가까워져 왔기 때문에 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한 2달 전에 빠져도 되고 3달 전에 빠져도 되고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11월은 또 갑자기 2배로 치솟고 트럼프 당선되니까 그 다음에 12월에는 비상계엄 이후 또 거래 대금이 크게 튀었다. 이게 계엄 때문인 이유가 3일 이후부터 크게 뛰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향이 있단 소리예요. 코인만 그러냐? 주식 외인이 21조 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3전만 18조 던졌다고 하죠. 괜히 삼성 위기설이 나오는 게 아니죠. 주식을 팔면은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금도 떨어지죠. 4분기에서 빠진 금액이 11조다. 그래서 11조 3천억. 주식시장에도 11조가 빠졌고 코인 시장에는 하루 1조씩 빠지고 있고 채권 시장 어때요? 채권 시장은 17조가 빠졌습니다. 4일 이후 17조 팔았다니까 1, 2, 3일까지는 오히려 3조 매수 중이었는데 계엄 터뜨리고 나서 17조 빠져서 지금 마이너스 14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 이탈이 굉장히 심해졌다. 이런 것처럼 외국이 그래도 채권이라도 사줬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 이탈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미국은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인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횟수를 늘린다고 하죠. 이창용 총재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비례한다고 그랬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금리도 같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즉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이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격 올라가더라도 위험한 자산이라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적 문제도 있지만 사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10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11월엔 다시 유입됐더라도 12월에 다시 빠지고.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자본 이탈이 10월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이미 이탈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거기서 12월에 커다란 사건들이 몇 개 터지면서 더 빠르게 진행이 됐단 소리고, 이는 2025년 경제를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자본 이탈은 더 빨라지고 이거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예전처럼 환율로 승부하는 나라가 아니고 가격 경쟁으로 중국한테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을 낮춰가지고 원화 가치를 올려서 수익을 더 늘리는 게 좋은 방법인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재료비는 올라가고 완성품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익이 감소하고 손실이 늘어나는 거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무너질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미 무너진 곳들도 많고. 근데 외국인들 자본 이탈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채권에서 빠져나간다는 소리는요, 한국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즉, 괜히 이번에 신용등급 하락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매수 11월에 들어왔고, 그전에도 역시 순매수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때 국채지수 편입,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11월에 다시 늘어난 거였죠. 근데 이제 앞으로 국채지수 편입은커녕 신용등급 강등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신용등급 강등 안 당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부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덜 늘었기 때문이고, 근데 국가부채만 안 늘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푼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채은행이나 기금에서 푸는 거지, 국가부채를 늘려서 푸는 건 아니잖아요. 국채 발행해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괜히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마저 해버리면은 신용도 떨어진다, 요 마음인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빚을 늘리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기금들을 꺼내다 쓰는 것 자체가, 사실 기금들은 다 쓰임이 있는 기금들이죠. 그런 것들이 꼭 이번에 돈 푸는 그 기금 외에도 국민연금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외평기금 이런 것들 다 꺼내다 쓰고 있는 게 용도에 맞지 않게 꺼내다 쓰고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외국인 자본 이탈도 가속화되는 와중에. 그러니까 외평기금 빠지는 게 제가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를 드렸었죠. 제가 달러 사라고 말씀드리면서 외평기금으로 국가 적자 메꾼 것에 대해서 엄청 욕했잖아요. 외평기금이 뭔데?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외평기금이죠. 그럼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중 달러를 공급해서 원화를 만들었어요. 그럼 달러가 안정돼가지고 떨어졌을 때 그걸 다시 달러를 사놔야 되는데, 달러를 사놓지 않고 국가 적자를 메우는데 쓰니까 쓸 수 있는 달러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 국민연금한테 기대가지고 국민연금이랑 스와핑해서 국민연금 달러를 풀고 있죠. 막아져요 그걸로? 안 막아지니까 환율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문제는 환율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면은 외국인들은 또 빼가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원화가 1200원에서 1400원이 됐는데, 내가 산 주식이 있어요? 주식이 1200원에서 1300원까지 올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원래 이 주식은 1달러였는데 분명히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달러도 안 되는 금액이 된다. 0.93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식에서 수익이 냈는데 환차익 때문에 손실이 나니까 더 손해 나기 전에 빨리 빼가자,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계속 이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을 여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 써야 될 돈,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방어를 해야 될 돈이 다 다른 데 들어가 있고, 내수가 그렇다고 괜찮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박 댓글 어느 정도는 동의해주고 어느 정도는 반박해주시는 댓글들이 있는데, 원화만 약세가 아니다, 모두 국내 정치 경제 요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물론 저도 그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정치 문제가 생기기 전에
환율이 먼저 올라갔다. 근데 이거는 경제 문제죠. 그리고 뭐 환율 오른 게 계엄 탓, 현 여당 탓 하는데 뭐 이미 그랬고 뭐 누가 되었든 그거고 여당 탓 아니다. 근데요. 계엄 이야기를 왜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여당 이야기를 왜 계속 할 수밖에 없냐면요. 딴 데보다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으로 강달러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 오케이, 인정. 유로존, 인도, 대만에 비해서 왜 한국은 유독 막 4, 5배 가까이 떨어졌냐. 그 이유는 정치적 혼란 영향이 가장 크다는 소리예요. 지금 재임하는 동안에 거의 175원 가까이 올랐는데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저한테 막 자꾸 좌파적인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중립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언론이 우파적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1,300원 넘어가면은 나라 망할 것처럼 이야기했죠. 이번 정부 때는 1,400원이 뉴 노멀이라고 하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리고 외평기금 같은 작은 물량으로 기세를 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물량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많이 썼으니까. 앞으로 외국인 자본 이탈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요소가요. 크게 없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트럼프 당선으로 전 세계적으로 같은 영향을 받더라도 유독 우리나라가 심한 이유는 경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탄탄했으면 이렇게까지 떨어졌겠냐. 아무리 위안화, 엔화가 끌어내리더라도 버텼겠지. 근데 위안화, 엔화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가 더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위기는 이미 터졌고, 근데 트리거도 안 터졌는데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까지 나왔어요. 트리거가 터지면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안전자산, 그리고 그 중에서 수익을 내려면은 안전자산 중에서 금이나 달러, 지금 특히 이제 금이요. 세계 정부들이 다시 금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사지만 이게 뜻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셨을 때 지금 내 자산이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지금 어느 포지션을 잡아야 되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버틸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다. 돈 번다. 돈은 안정적으로 벌어야지 인생 한방 노리고 뭐 집값 뻥뻥 튀네요, 주식 뻥뻥 튀네요, 코인 뻥뻥 튀네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그거는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그러다가 더 넣다가 구중 1패하면 망한 사람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